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의 이란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오늘 핵심은 뭐 그간 이제 업데이트를 좀 당연히 드릴 것이고 새로운 지향점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참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은 실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기사들을 본다면 심지어 그조차도 오글거릴 정도로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미 종전과 연동성을 감안할 때 있어서 너무나 경솔한 그런 행동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 잘 된 기사들 한두 개 정도면 다 해결될 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난수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나 저런 방향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거기에 반해서 그리고 실제 중요한 내용 보도를 더 안 하죠. 그래서 더욱 선정적이고 더욱 말초적이고 이런 것입니다. 언론자가 아까울 정도죠. 그래서 오늘 BBC 뉴스 하나 하고 타스 통신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두 개면 그냥 다 파악될 수 있고 핵심 내용이 다 파악이 되고 우리 언론에서 다 비켜가는 핵심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기 될 것인지를 시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도들을 보면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판단이. 예. 그러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은 입 싹 닫고 모른 채 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지 맘대로 한다?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끝까지 지금 말씀드릴 내용하고 일관돼요. 즉 BBC 뉴스랑 타스 뉴스의 내용과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그 내용과 연계가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지요. 지금 핑계를 대고 필리핀 갔다 왔다가 금방 급작스럽게 캐나다 출장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캐나다 공장 준공식에 간다고 갔어요. 그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입니까? 장관의 움직임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간다? 그리고 그쪽 산업부 장관이 같이 나오니까 나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간다? 거기다가 잠수함까지 연결붙어서? 전혀 아니죠. 예, 이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핑계가 필요하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준공식은 갈 것이고 주말에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크게 산자부 장관도 주말에 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딴 데로 갔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직 주말이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확실해질 것 같은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 김정관 산업부장 아직 귀국 안 했습니다. 예, 이 정신없는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 특히 공급 휘발유가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업체가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점이 열받은 내용이 오늘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무부서가 여기에요. 예.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월에도 한번 갔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1월 달에 간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북미 관계 개선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관세 인상 예고에 따라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났으나 명확한 합의 없이 1월 30일 빈손 귀국했다. 1월 말에 갔다가 1월 말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김인석 국무총리가 펜스를 만나러 간 게 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했죠. 그때 강훈식은 역시나 또 캐나다 잠수함 핑계를 대고 캐나다를 왔다가 노르웨이를 갔다 왔어요. 유럽을. 자, 그래서 그때 북과 접촉을 했다고 보고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언급드리는 내용이 2월 2일에서 2월 한 4, 5일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만나고 옵니다. 그때 저는 다 결정됐다고 봤어요. 예, 왜 이제 장관급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기 전에 바로 앞서서 김정관 장관이 간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산업부 장관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투자랑 상당히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김정관 장관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마무리로 이제 어떤 의전이나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들, 장소는 이미 예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에 대한 이야기를 조형과했다. 그런데 이 김정관이 지금 캐나다를 출장한 시점이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발언을 보게 되면 대이란과 관련해서 역시 한국이 필요해요. 이란에도. 북한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달러가 계속 살면서 달러 자본이 계속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벌려야 돼요.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은 다 갔잖아요. 그건 대부분의 핵심적인 생산 기지는 한국으로 다 오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나마 지금 세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지는 미국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중국한테 금방 따라잡혀요. 전기세 따라잡히듯이.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고 가격 경쟁과 생산 지역에서 중국을 이겨야만 돼요. 표준이 바뀌어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넘어간다, AI로 간다 했을 때 미국이 더 이상 고가 정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가에서 전 세계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윈도우 3, 4, 5, 6, 7 이렇게 하면서 쭉쭉 뽑아먹었지만 지금 안 되거든요. 그게 AI에서 금방 들통이 났잖아요. 중국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딥시크를 딱 내놓으면서 그래서 판단이 선 거예요. 바로 이제 백병전으로 붙어야 돼요. 그럼 절대 이 성산이 없죠, 미국이. 그래서 한국이 파트너로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빨리 바뀌어요. AI로 급속히 넘어가고 차세대 에너지로 급속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나 기술적 파트너와 북한이나 생산 지역이 필요하고 물류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달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예, 이제 더 이상 달러도 과거 같은 단지 달러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할 건데 지금 여러분 해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안화로 바꾼다. 중국 여행 간다고. 그럼 그게 먼저 달러로 바뀌어요. 그 다음 다시 위안화로 바뀌어요. 달러가 가운데 해먹는 겁니다, 좀. 그래서 브릭스 시스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들만의 화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국 통화나 금으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현물로 가운데 달러가 빠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석유를 사고 팔았다. 그럼 100억 달러에 달러가 거기서 활용됐었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문을 남겨야 돼요. 그렇게 안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미국이 자초한 일이죠. 그랬더니 달러의 용처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위기까지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보세요. 달러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게 놀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의 환율은 다 훌쩍훌쩍 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달러가 망하면. 중국도 온전치 못하고 러시아도 온전치 못하고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런 건 누리지 못할 거예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역으로 새로운 무역로, 해상, 육상, 그리고 이란도 충분히 거기에 언급되고 있지요. 자, 그런 걸 한번 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많이 없고. 자, 그리고 3월 초에 캐나다 출국했고, 이 AI도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취합해서 정리한 것이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여기서 설명한 거 1월 말 방미, 3월 초 캐나다 출국. 이거는 여기서 AI는 전부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 다 북한과 관계된 것이고 이번 것은 이란과도 관계됐을 수 있다고도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잘 풀릴 거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 그거 갈 필요가 없어요. 파토가 났으면. 그리고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칠갑을 하고 있죠. 쿠르드족은 서쪽, 파키스탄군은 동쪽. 근데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파키스탄이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UAE 대통령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가 가운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아랍과 트럼프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파키스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이 파키스탄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요. 같은 아랍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 것은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이란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돼서 경제 투자를 받게 된다면은 그게 지금 뒤에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제한된 그들의 평화안에도 분명히 그게 들어있어요. 그 개발이에요, 개발. 그래가지고 미국도 투자하고 러시아도 투자해서 뭐 군사적인 버퍼존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파키스탄도 다그커 시대를 맞아서 중국하고의 절친이지만 이제는 인도하고도 관계를 트겠다. 이란하고도 관계를 트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UAE 말씀드린 게 UAE 대통령이 급하게 다녀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인도를. 그러자 18년인가 19년인가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이 바로 체결이 됐어요. 그 자유무역협정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육로로 연결돼야 돼요. 다그커 세상에서 지금처럼 제3지대에 고립돼 있다 인도가 절대 안 해주시다죠. 그건 모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란. 그때 이란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측을 해보자면은 지난번 이제 이란의 내부 소요 사태, 소위 뭐 민주화 시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사태는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습거렸습니다. 연합으로. 예, 그렇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란 무서워하죠, 미국은. 그런데 내부에 상당히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는 거, 회교 지도 세력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전 해결부터 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로 다 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무역로까지 열릴 수 있겠다. 그게 UAE 대통령이 인도에 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사전에 통보 받았죠. 러시아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키스탄이 언급된 건 그거라고 봅니다. 자,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했고 좀 이따 트럼프도 쿠르드에 언급을 하긴 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전투를 하고 있고 이란이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류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막 나왔어요. 그 정도는 절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자, 유럽까지 들이운 저는 유럽 이야기 오늘 눈 씻고 봐도 못 봤습니다. 들어갈 리가 없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독이 올라 있는 네타냐후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정도 행동대원 정도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급박한 상황의 전개예요, 지금. 근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뭐 그런 경우 잦지는 않지만 예전에 호메이니용이라고 첫 번째 이란 혁명 성공하고 회교 혁명 성공하고 들어왔던 그 종교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이틀 만인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바로 서열순대로 바로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미국 같은 부총리 뭐 바로 순식간에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 지나면 호메이니용 같은 경우는 2일 만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무슨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다 돼가죠 이제. 그런데 아직 지도자 선정을 못했어요. 둘째 아들을 올리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에도 반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지금 격렬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거는 첩보전의 영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른 뭐 말 뱉는 거 없어요? 미국이 뱉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는 완전히 개과천선한다. 그것을 이란의 많은 내부의 핵심 엘리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건든 겁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네타냐후도 활용됐죠, 나머지로. 맹견으로. 예.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이런 얘기 했죠. 하면이 차남은 용납 불가. 쿠르드 참전 찬성. 자, 이것은 쿠르드가 참전했다는 보도들이 막 나온다는데 그것은 미국 트럼프 쪽에서 풀린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파키스탄 얘기까지도 하고. 실제는 움직일 가능성이 낮지요. 근데 그거에 돌고 돌아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트럼프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풀은 가짜뉴스에 내까지 돌아왔네. 한 바퀴 돌아서. 찬성이다. 당연히 찬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란 현재 정부의 기존 체제에 압박을 가하는 거니까.
파키스탄 이야기는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게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건데, 예,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란 정부랑 사이가 안 좋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라크랑 사이가 안 좋고,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은 튀르키예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왜? 그들은 독립국가를 원하니까. 근데 그들 영토 내에서 다른 나라가 생기는 걸 원하겠습니까? 자, 이 정도 쿠르드 건은 이거는 뭐 허상이다. 저는 그래 봐지고요. 그걸 확인해 줬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자, 이거 BBC 뉴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정리도 잘 됐어요. 그냥 한 장 정도 읽으면은 우리 언론들이 이리저리 갈지자 그림 하면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빠뜨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푸틴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러시아 보도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서 군사적으로 좀 뭐 연합훈련 같은 걸 하냐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예. 참, 푸틴이 이란하고의 돈독한 관계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작전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란에.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 하면은 과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있을 때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기를 원했고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켜줬어요. 근데 새로운 분위기가 등장하자 그 반군 세력한테 힘을 확 실어줬죠, 미국이. 그래서 푸틴이 처음에는 아사드를 지원하는 척 하다가 반군을 때렸어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도우면 반군 못 이깁니다. 예.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아사드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래서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했고, 그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올라왔죠. 저는 그것 또한 새로운 무역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시리아, 레바논, 가자 거쳐서 이집트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 그런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이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푸틴도 이미 의사표명을 했을 수가 있어요. 푸틴의 의사표명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트럼프가 하메네이 차남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푸틴과 통화를 한 이 대통령은 신진 엘리트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실제 파워는 없어요. 비록 대통령이지만 그 역할은 우리 국무총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워낙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끼리 우르륵 해가지고 사람을 올리려는 거잖아요. 그 세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푸틴과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옛날에도 이 사람이 푸틴과 만났으니까. 그래서 푸틴도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하메네이 차남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신진 엘리트 세력한테, 정치 개혁을 원하는 신진 엘리트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차남이 권력 승계를 못하고 있다. 까리까리한데 트럼프 쪽으로 이기는 쪽으로 넘어갔다. 이게 푸틴이 딱 손을 트럼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당근을 매우 많이 던지는 거죠. 미국에 덕이 되니까 씻어지죠. 인도에도 덕이 돼요. 그 와중에 쿠르드한테 덕이 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에 덕되고 러시아에 덕되죠. 우리한테도 덕이 되죠. 주변 아랍 국가들 다 좋아하죠. 이제는. 예, 옛날처럼 UAE가 사우디가 이란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주일째 지도자를 차남이 최고 지도자를 승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정관이 간 것도 그 이유다. 웃으면서 갔거든요. 잘 해결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조금 고쳐보자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직 있긴 있다고 봅니다만은, 김정관이 가서 북한의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그간에 또 변화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고정이 됐을 거거든요. 1월 말에 출장 갔을 때. 그래서 이번 건은, 이게 새롭게 등장한 이란에 대한 투자,
뒤에도 오늘 타스 통신 제목에 뽑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ake Iran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왜 언론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눈에 박히라고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쓴 말이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는 지도자가 들어선다면은 이란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놀랍고도 용감한 지칠 줄 모르는 동맹국들이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더하기 북한이 되겠죠. 생산 단가, 북한 생산 단가가 싸겠습니까? 중국이 싸겠습니까? 북한이 훨씬 싸죠. 이란이 싸겠습니까? 중국이 싸겠습니까? 이란이 더 싸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리고 무역 루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그 캐나다 산자부장관 주말에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김정은이 웃으면서 간 겁니다. 석유 수급을 다루는 핵심 장관이 웃으면서 갔다니까요. 글쎄 출장을.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AI 많이 옮기고 투자하고 또 반도체 제조 구매처를 대만의 TSMC에서 한국으로 다 옮기는 거잖아요. 아마 재생에너지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처럼 미국이 그런데 군함 맡기는 것처럼. 현재 판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냥개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통이에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이란의 경제를 크게 해준다는 걸 못해요. 그리고 가자 재건부터 해가지고 시리아 재건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되는 그 밑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전부 다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100대의 탱크를 3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독일은 현재 G7 중에서 가장 생산력이 뛰어나다는 독일은 몇 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대도 못 맞추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관이 웃으면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미국과 우리의 협조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거의 이미 지금 수평 관계가 됐다고 봐요. 대등한 관계가. 예. 왜? 우리가 발 빼면 미국은 그냥 쓰러지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타스통신 대문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대문기사입니다. 첫 번째 대문기사 이런 내용이죠. 이게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이때까지 행한 폭격보다 훨씬 더 큰 폭격을 할 것이다. 폭격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쿠르드 이야기 나왔고 파키스탄 이야기 나왔고 실제 쿠르드 파키스탄 안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국방부 지금 전쟁부인가요? 어쨌거나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미국은 자본 투자, 달러의 자본 투자밖에 없어요. 새로운 무역 루트의 거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본 투자와 자본 수익이에요. 그 중에서 실제 몸통인 제조업 생산에서 수익 발생하는 건 우리나라가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고 이 엄포를 국무부 장관이 놓는 게 아니고 재무부 장관이 놓는 거예요. 전쟁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그래 김정관이 가고 산업부 장관이 가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근데 설명이 돼요. 이것은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 자본 수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생산력이 따라가지 않고 자본만 가지고는 오래 번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폭망은 안 해요. 달러를 살리면 되니까. 예.
자, 안 그러면 빗잔치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밑에 푸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엊그제 제가 라프로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중재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은 푸틴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4주, 뭐 7주, 8주 오늘도 그 이야기 했다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방식의 음포예요. 그럼 전 세계 혼란이 올 거거든요. 기름값 본격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거잖아요.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 진짜로 막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의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전달되는 거고,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협박이에요, 미국에. 그리고 이란에 대한 협박을 재무부 장관이 위해서 하고 있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7, 8주 안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BTS가 3월 21일 날 행사하기 전에 마친다. 저는 그거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합의될 수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면 끝이에요. 바로. 예. 왜 지난번에 오바마 때 합의한 게 있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투자 방안이나 이런 것은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그냥 준용하면 돼요. 이란판으로 버전만 좀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산자부 장관이 필요한 거죠. 예. 자, 왼쪽에부터 엊그제부터 계속 이런 기사가 나죠. 미국이 러시아 오일 검수 조치를 해제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 계속 유화 분위기 계속 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푸틴이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 국방적인 협력이 있느냐 대답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BBC 뉴스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 우리한테 맞는 미국한테 맞는 지도자라면 이란 경제는 크게 나아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해결 방식도 이렇고 북미 관계 해결 방식도 이거예요. 이 경제가 커지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 경제도 커져야 된다는 게 사실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그만큼 미국은 간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가로 느낌이 온 부분은, 지난번 그 소요 사태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습거린 소요 사태를 넘기면서 이란이 잘 넘어갔지만 그 안에 현실적인 어떤 난맥상을 봤다. 그리고 하메이니가 상당히 구석에 몰려 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있다. 이란 대중들하고. 저걸 쳐내면 되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게 시동을 걸면은 우크라이나전은 정말 애매하게 됐잖아요. 젤렌스키를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김정은은 빨리 해결도 봐야 되고, 거기서 계속 지키는 건 순수를 지켜주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활용 점정이다. 그거 순서를 바꾸려면 안 된다. 그것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트럼프가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작년 그 에이펙에서, 경주 에이펙에서 못 만난 이후로 이 점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동키호테 그냥 동키호테지 모든 것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란 경제가 크게 나아질까 이거고, 그러면 미국도 달러로 돌려서 이걸 다 돈다. 즉 그래서 브릭스가 성장하면서 잘린 달러의 수요처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즉 달러 수요처가 계속 늘면서 미국은 쇠약해지면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달러 자본의 이탈이 엄청나게 우려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금값에 꼭지점 찍는 그런 부분. 그럼 그 돈은 지금으로부터는 중국으로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대는 중국이 미국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우리 돈을 계속 불릴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난번에 싱가포르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다극화로 가게 될 것이다. 그중에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잡았고, 그들이 뿌린 씨앗인 북한이 오히려 이제는 본인들한테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봐야 되겠죠. 철천지 원수가 미국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버텨온 남북이 둘 다 대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일본은 계속 욕만 하잖아요,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이 그게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지 간에.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이란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데에는 원더풀하고 브레이브, 용감한 동맹과 파트너가 이란 경제의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게 누구냐 지금. 그런 파트너가 누가 있느냐. 한국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김정관이 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말 썼죠. Make Iran Great Again. 미가라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스 통신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YTN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보니까 이게 뉴욕 포스터에서 난 기사더라고요. 러시아가 중동에 배치된 미국 자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누가 흘린 거죠, 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 세계 경제에 파급을 주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고 주위에 관여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진짜 잊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면 안 돼요. 이 사안이 지금. 예. 그래서 진짜 핵심 불로 안 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양쪽 간에 다. 처음에 하메네이 제거한 그 사건 이후로는. 자,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누수가 지금 막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미국이 이미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등 기존에 강력한 지난 이라크 침공 때 도와줬던 나라들이 안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미국 훨씬 약해졌는데 30년 전보다. 아니죠. 빨리 끝내야죠. 7주, 8주 뻥입니다. 다음 주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정권 교체만 되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후계자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천함이. 그걸 밀고 있는 세력이 힘이 굳히는 거예요. 지난 36년간 그리고 호메이니온까지 포함한 40몇 년간 통치해왔고 그게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봤다는 거고 거기에 트럼프의 감각은 탁월했다. 그걸 이렇게 해결해낸다는 것은 그것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타스 통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기 쌍따옴표로 인용된 트럼프의 언급을 좀 부족하지만 해설해 보겠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지금 상당히 정확한 타격이 이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일단 엄청난 피해가 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런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쉬운 이야기다. 쉬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쉬운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주워 삼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또 미국은 지금 오늘 제가 쭉 드리는 말씀에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또 미국 언론이 실어나가는 언론은 또 없죠. 예. 자, 내가 당신한테 지금 솔직해서 볼까? 나는 당신한테 상당히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너도 나한테 상당히 잘해줬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더니 얼마나 당신이 멍청하냐. 이런 식으로 땜빵하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어. 그러면서 기자를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스튜피드하다고. 자, 이것이 의미할 바가 뭐냐. 이란하고 이란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한 배를 타고 있다. 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측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이제 왜냐 벌써 누수가 여기서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뽀록이 본격적으로 날 것이고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 앙금이 남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푸틴 났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나왔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딱 들어오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자, 한번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러시아는 또 트럼프랑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더 크게 문제가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타 3피론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란 문제 해결하고 예상치 못했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묻혀져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유럽과는 영영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가 원하는 거잖아요.
나토는 붕괴된 겁니다. 여기 안 도와줬잖아요. 맞죠, 이번에? 그 다음, 김정은과의 약속도 더 멋지게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새로운 무역 루트를 동시에 다 꿰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가자 쪽으로 들어온다면은,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일 전과 후에 트럼프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거든요. 이러면 아마 노벨 평화상 5개도 부족할 거예요. 푸틴은 철저히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근데 푸틴의 의사운명이 같다고 봅니다. 하메인이 차남은 아니다. 미안하지만 이라고. 우리 그거 들었다. 알고 있는 거죠. UAE도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알고 있다. 그래서 강훈식이 지난번에 UAE를 급하게 날아갔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것을 2월 그때가 2월 22일인가 23일인가 그랬죠. 강훈식 날아가기 하루 전날 그때 마르코 루비오의 측근이 조용히 다녀가서 조현을 만났죠. 그때 계획을 다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도 이런 입장을 취했고 다른 정치 지도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정관이 날아간 겁니다. 웃으면서 캐나다로 엊그제.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번 건이 잘 해결이 된다면은 북미 종전선언은 상당히 빠른 시기 내에 답이 나올 수 있다. 예, 그거랑 BTS가 가진 위력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거랑 맞추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맞으면 더 좋지요. 예. 그냥 선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4월 초에 3월 말에 3월 31일 날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양강이 웃으면서 해야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란전도 질질 끌고 있는데 끌고 있고 우크라이나전도 끌고 있고 거기에 시진핑이 주선으로 안방에까지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난다 이런 모양새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다 해결하고 나의 힘을 확 다 보여준 다음에 글로벌 리더로서 확 올라선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글로벌 리더 맞죠. 그 다음 시진핑과 만나서 풀어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림일 거예요. 그 사이에 21일 날 BTS 공연이 있는 거잖아요. 광화문에서. 그 다음 1년 내내 돌 거잖아요. 전 세계를. 그거의 상승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정치인이라는 거 분명히 맞춥니다. 가능하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